이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합의제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5명이 합의를 해서 처리해라 라는 것이 입법 취지예요. 당시 법안 소위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은 여당 추천 인사가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반드시 야당 추천 인사로 해라. 부위원장은 법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에 그런 취지로 하자라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5인 전부가 합의해서 하라는 취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명 중에 3명 이상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전체가 만장일치하는 게 법의 취지지만 그렇게 안 되면 3인 이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자,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간사 김현우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적어도 5명 중에 3명 이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네. 그런 내용이죠. 네. 이미 그런 취지인데 5명이 하라는 게 취지이고요. 네. 네. 안 되면 3명 이상 하라는 게 취지인데 안 되면 4명이에요, 사실은. 4명이에요? 그게 법을 냈는데 네. 저는 5명 다 모여서 해라 강제하는 법을 냈고 김영 간사는 5명은 1명이 빠질 수도 있으니 4인 이상으로 하자 이 법안을 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일반적인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3인 이상은 최소한. 이건 명문화되지 않아도 합의된 것이다라고 봤는데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 윤석열이 임명도 안 임명을 하고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을 가지고 사실은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 기구로 만들어서 그렇죠. 방송 장악을 해서 계엄에 성공하려고 했던 그 시나리오가 이번에 방통위였던 거죠. 네. 그래서 네. 그걸 아예 못으로 법으로 못 박으려고. 그 대못을- 전에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법안의 그 취지대로 이렇게 운영돼 왔어요. 그럼요. 운영돼 왔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윤석열이 와가지고 민주당 목소리 임명을 안 했죠. 네. 7개월 7일. 7개월 동안 민주당 목소리 임명을 안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들끼리 친구한테 보내놨더니 법제처장한테 보내놨더니 해석을 유보하고 아예 그냥 발목을 묶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적은 다 한 번도 없거든요.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얄궂은 게 저 때 17대에서 저 법안 만들 때 방통위 설치법 만들었거든요. 저 때 정청래 의원이 그 당시에 문방위 예, 문화, 관광, 체육, 방송위원회였거든요. 문방위 간사였고 제가 그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저 법을 조율해서 만든 거예요. 저 법을 만든 사람들이 당사자가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돼 있고 네, 과방위원장이 돼 과방위원장이 돼 있고. 저는 방통이 있으면서 저 법으로 인해서 한상혁 위원장을 자르고 방송장을 하려고 하는 그 시나리오에 있을 때 또 현장에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이 와가지고 자기가 임명한 2명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독임제로 운영하겠다 하려고 했던 이거였습니다. 거죠. 네. 예. 원래 인수위 때 윤석열 인수위 때 독임제로 가려고 했는데 국회의원 수가 안 되니까 법 개정을 못한 거죠. 그거를 대못을 박으려고 이제 네. 네. 3명 이상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와가지고 여전히 2명으로 된다고 막 우기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2명이서 지금 KBS 감사. 법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또 하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지금 법을 만들어서 법사위를 통과시켰는데 근데 제가 요거 때문에도 모셨지만 요거는 짧잖아요. 네. 모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의원들이 그때 12월 3일 날 도대체 어떻게 도착했을까? 그 신정훈 의원 얘기 매우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착. 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모여서 결국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총알 택시 타고 온 분들도 있고 몰래 그 집 밖에 나가서 몰래 계엄군 있냐 없냐 막 살피고 온 분들도 있고 그 박선원 사연들이 많아요. 네. 보니까 돈을 막 찾아서 온 분들도 있고. 박선원. 돈을 보낸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양지열 변호사. 그 어떻게 도착하셨어요? 그때 저희는 그날이 사실은 최민희 의원 생일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같이 하는 그 새날 유튜브에 야. 4월의 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날 전현 의원이 아파가지고 저희가 노영희 변호사하고 셋이서 이제 방송을
끝내고 네. 권현문 대표가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날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2월 안에 탄핵을 안 하면 저희 보고 방송 출연을 이제 끝낸다. 한 날이 그날이에요. 그런 말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그래서 저희가 국회 문이 그 지붕이 열려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타나서 63 빌딩하고 연결해서 대한민국 구출할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돌아가는데 근데 최민희 위원장은 남양주로 가고 저는 이제 안산으로 갔는데 기관을 집 앞에 쓰는데. 딱 도착했는데 MBC 이 기자가 계엄 발동했는데 혹시 아냐고 그래서 그 시간이 10시 40분 막 경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계엄이라고 그래서 일단 끊어라 상황 알아보고 하겠다고 그러고 차를 바로 돌려서 국회로 저는 갔고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화가 그러니까 왔고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지하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요. 직전에 전화가 왔고 예,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국회 가면서 위원장하고 통화하고 저는 이제 가방이 단체 방에다가 의원들 집결하세요. 그리고 전 전체 방에다가 글을 안 올리고 이제 체크를 했더니 저희는 뭐 대부분 오고 대전에서 이제 황정화 의원이 조금 올라온 시간이 있어서 그랬고 저는 정동영 의장이 좀 늦게 오셨는데 저는 도착했던 게 수소차 충전소 있는 바로 옆에 경정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을 이제 일단 찍어 놔서 이제 김어준 총사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저는 그 경찰이 저를 보더니 의원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는 안내 받아서 들어갔어요. 잠시 통과될 때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문은 바글바글 대고 있었고 그때 막혀 있었고 경찰이 이제 점점 이제 막는 과정에 이제 거기는 오는 과정에 그 딸하고 통화한 게 그 얘기. 딸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딸이 가지 말라고 안 하던가요? 저는 딸이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집에 있겠다고 해서 그래 있어라 그러고는 어떨 것 같냐 그래서 엄마는 생각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회 안에서 있다가 죽더라도 가서 죽으라 그랬죠. 딸이. 가서 거기서 어쨌든 죽더라도 국회 안에서 했다고. 예.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못 가게 하는 가족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따님은 엄마 죽더라도 국회 안에서 죽어야지. 그렇죠. 나는 내일 출근할 테니까 본인 저보고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고. 엄마 계좌 비번 주고 가야지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재산 신고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저는 엄마 너무 섭섭해. 그래도 갈 거긴 하지만 말리는 척이라도 해야지. 엄마 국회 가서 죽어야지. 네. 그리고 거기가 가장 또 안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워낙에 이제 아기 때부터 저희는 같이 이제 집회도 다니고 활동도 했고 총학생 활동도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메인 작가 남편하고 비슷하네. 당신은 빨리 가. 나는 남쪽으로 피신할 테니까. 아니 출근할게였어요. 나는 딸 데리고 남쪽으로 피신할 테니까 당신 빨리 방송에 도작가라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작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정반대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 가족들이 있고. 그래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 어땠어요? 저는 똑같아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는데 저희 보좌관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계엄을 발표했다 그래서 야 농담하지 마. 아무리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생일빵을 해주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빨리 켜보래요. 근데 진짜 켜봤더니 윤석열이 뭘 하고 있는 비슷한 시간에 받으셨겠네.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간이에요. 저희가 끝난 게 10시에 끝나가지고 이제 10시 한 10분경에 집에 돌아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 딱. 저도 아파트 입구. 그래서 봤더니 진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전화가 와서 우야노 그냥 국회로 가라. 집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갔지. 여기도 국회로 가라. 예, 그냥 전화가 와서 가서 막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런 취지로 남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끊더라고요. 그냥 뭐 안위를 걱정하지도 않고. 계좌번호 주고 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우리는 계좌번호 남편은 다 알고 저는 까먹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딸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안 주고 그러더니 MZ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안 들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은 MZ 세대들은 군인들도 안 듣는 이거 안 들을 거다. 네, 그렇게 딸이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제가 40에 우리 딸을 낳아서 걔는 저는 93년생. 그러니까 얘는 9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는 이 상황을 코미디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MZ 세대인 군인들 있을 텐데 네. 그들은 이런 명령 안 들어. 내 친구들 그 군대 가 있는 애들 있는데 말 안 들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최민희 의원 딸은 이러고 김현 의원 딸은 이런다고 얘기를 그래서 이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제 친구가 하나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넌 진짜 국회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들어갔더니 해산 나가는 거예요. 8년 만에 너 그렇게 들어갔는데 야, 해산이지 너네. 너네 해산이지. 아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 당연히. 친구는 왜냐하면 계엄군이 들어갔을 테니까. 네,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는 그 다음에 저는 그 이재명 대표 그 유튜브에 알람이 떴어요.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모여달라고. 근데 그 얘기를 되게 낮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 돌아보면 야, 저때 저런 방송을 하다니 진짜 위기 대처 능력이 대단하다 싶은데 진짜 높이 평가해야 되는 그래서 게 저희 둘이서 앉아서 복귀하면서 저희도 이제 상황을 복귀하고 정말 이게 헬기가 40분 연착이 됐고 시민들이 왔고 주진우 기자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맞아요. 방송하고 유튜브들이 진짜 용감하게 그날 싸웠거든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한민수 대변인하고 제가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대표 숲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잘 올바른 판단이었는데. 예, 판단 이제 어디를 그러니까 시민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의원회관에 들어갔다가 본회의장으로 왔는데 그래서 대표님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이제 헬기 뜰 때 봤는데 처음 계엄군이 한 5명이 본청 거기 시민들하고 몸싸움을 했거든요. 그때는 쭉 밀렸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항상 매일같이 떠오르는데 이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에게 호소를 안 했다면 5.18 때처럼 그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호소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이런 건데 이건 진짜 전 세계의 평화를 만든 분 아닌가. 대한민국의 평화뿐만 아니라 감각이 그런 매우 생각을 뛰어나다. 둘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오면 전화가 와서 제가 이 대표가 방송하고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국회에 도착했는데 저는 제가 도착한 쪽은 정문이었어요. 정문이었는데 이미 그때 경찰도 맞고 시민들도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SBS 기자, 국회 출입 기자가 있어요. 젊은 기자가 그 기자가 과방위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렇지 내가 국회의원이지. 그래서 자 국회의원입니다. 과방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열어달라고 신분증 보여주면 신분증 들고 했는데 문제는 저를 막은 게 경찰이 아니에요. 시민들이셨어요. 시민들이 우리도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소리 지른 게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으시고 빨리 들여보내자. 그래갖고 밀었어요. 경찰은 막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거 김영환 의원하고요. 김우영 의원이 그 문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김영환 의원이 저 김영환 의원이 그러니까 본인이 넘어가는데 그치지 않고 넘어가서 그 문 위에 올라가서 의원들이 올라오는 거를 끌어당겨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작업을 한 게 김영환 의원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상에 보면 김영환 의원 기록해 주세요. 김미애 의원이 김영환 의원이 잡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영상에 나오죠. 김영환 의원이 상당한 의원들을 끌어올렸어요.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김우영 의원도 그때 거기는 이미경 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투쟁을 했냐면 2008년도 2009년도가 18대 국회가 거의 이 난타전이 국회 안에서 벌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주도했던 보좌진들이 이번 22대 국회의원이 몸싸움을 해봤던 분들이 투쟁을 해봤던 부딪히면서 어떻게 경찰을 어떻게 제압하고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게 본청 안에서도 보좌진 출신 의원이 이제 김원희 의원이 보좌진 출신이고 그리고 무경정 의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로 이제 안에서 여당하고 대치점이 형성이 되거나 싸워야 될 때
이제 맨 앞에 서는 국회 의원들은 선진화법 이후에 많이 사라졌지만 그 전에는 기본이죠. 몸으로 부딪힌 일이 많았는데 그 경험을 했던 분들이 역할을 많이 했구나. 바리케이트 의원이 치고 됐어요. 그다음에 방어과 직원들도 이번에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경호관들하고 싸우거든요. 미디어법 예. 날치기 처리하고 그럴 그렇죠. 때. 근데 이번에는 방어원들이 동선을 확보해주고. 아니 방어원들도 국회 편이었죠. 그럼 이번에 완벽하게. 이번에는 완전히 완벽하게. 예. 계엄군을 제거하고 다 한 편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들어갔는데 PD 수첩 그 MBC PD 수첩이 저도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왔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왔어요. 네. 그래갖고 들어가서 막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야 돼. 그래갖고 뛰어갔는데 주진우 기자가 있더라고. 주진우가 잘못 도착했어요. 네, 도착해가지고 저한테 마이크를 대고 뭐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쳤어 그러고 뛰어들어갔죠. 저는 그때 밖에 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들 5-6명하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그걸 봤어요? 봤죠. 그리고 1분 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들어왔어요. 그랬다 나갔죠. 근데 추경호는 또 나갔어요. 들어왔다고 예, 그러나? 나갔어요. 전화 그러니까 받았겠죠. 당사로 그러니까 원래 의총 장소를 그 국회 본청 안에서 한다고 공지를 때렸다가 다시 철수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는 전략이었으니까요. 진짜 말도 안 돼. 그거. 그래서 본청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한동훈 의원이 본청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 사실은 박준민 의원이 제 뒤에 앉았는데 생중계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본청 안에서.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낸 책에 그때 자기가 전화를 받았고 잡히면 죽는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다는 그 내용을 썼거든요. 혹시 그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날은 제가 들은 건 없는데 중간에 이재명 대표하고 본회의장 안에서 만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죠. 찍혀 있고 그리고 이제 새벽 1-2시 그 사이에 이제 계엄 해제하고 1시에 이제 저희가 190명으로 해제를 시키고 나서 거기 이제 다과 잠시 하는 앉아 있는 소파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도부 회의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그때 만났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이재명 대표한테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누고 이럴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따로는 만났어요. 대통령이 죽이려고 한다. 국회에 가지 말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긴가민가 했을 거야 아마. 국회가 가장 안전해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온 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책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유죄하려고 계엄한다 이런 얘기는 그거는 진짜 너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따지고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게 윤석열이고 자기를 살린 게 이재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우리 당 의원 중에 몇 분이 한동훈 의원이 들어와서 굉장히 사실은 그때도 얼굴이 정말 하였거든요. 대통령이 죽이려 한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란 표정이었는데 그때 게다가 살아온 삶이 이런 거 당해보지 않았어요. 당해보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감옥 갔다 오고 싸워보고 몸과 부딪혀본 의원들은 의연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의원들이 이번에 진짜 충격받았을 거예요. 오기영 의원이 어떤 역할? 광주 출신이잖아요. 네. 광주 5.18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의장이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 그렇죠. 의원들 입장에서는 밖에선 난리가 속이 났죠. 타죠, 진짜. 계엄군이 들어왔고 그러니까요. 보좌진들 몸싸움하는 거 실시간으로 사진 올라오고 있죠. 또 생중계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막 이제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할 때 오기영 의원도 굉장히 원래 점잖은데 왜냐면 오기영 의원이 외모도 그렇고 되게 점잖고 얌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전날 굉장히 강력하게 빨리 좀 하라고 샤우팅을 좀 하고. 왜냐하면 광주를 기억하는 분이니까. 광주를 광주가 벌어지게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운동권 의원들이 이제 몸이 먼저 움직인 것도 있고 광주 출신 의원들이 되게 이제 격정적으로 그날 지금은 그날 이후에 여담처럼 이제 의원들끼리 그 소소한 이야기로 남아 있는데 이거 다 모아봐야 되겠어요. 아니 글쎄 아까 얘기를 하시길래 좋은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기자를 섭외를 하셔서 취재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취재하는 의원단을 한번 조직하셔서 전부 다 그때의 기억들, 그다음에 그때 남겼던 영상이나 영상, 사진, 짧은 사진들 혹은 뭐 통화, 문자들 네. 다 모아봐야 되겠어요. 이게 저희 막내 비서관이 광주예요 집이. 근데 그 엄마가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당일날. 뭐라고? 그 계엄 당일날 이게 역사의 현장 앞에 그 떳떳하고 정의롭게 하라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엄마가 그런 메시지를 보낼 그 엄마는 분이 딸이 죽으라는 거잖아. 타라. 책임지고 민주주의를 지켜라. 도망가지 말고 국회를 지켜라. 국회에서 세민위원장을 지켜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그걸 보고 이렇게 곳곳에 많은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죠. 예, 이 정도인데 어떻게 계엄이 저는 가능할까? 지금 보통 엄마들은 따라 숨어 있어라. 저는 국회에서도 가능하면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라 해. 저희 세례준 신부님이 문자를 보내서 기도하겠다고 안에서 잘 싸우.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잘 싸우라고. 기도하겠다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속기사 얘기 네. 이게 영상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면 기록을 남길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 와 그건 정말 너무 그리고 울컥한 실제로 얘기였어요. 저희가 전자 저 단말기가 뜨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20명의 연설을 남겨야지 이게 뭐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의장은 앉아 있고 의장은 초조하게 앉아 있는데 의원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쓰고 막 그랬어요. 서명 날인한다고. 저거 나중에 전해드린 이야기로는 그 전날 새로 시스템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보통 새로 시스템 업데이트하면은 이게 그 단말기 하나 둘은 안 올라온대요. 잘 그런 오류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날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올라왔다고. 그런 일이 진짜 드물다고. 그런 것도 기록해둬야 되는 사항이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왜 계엄 해제 결의안 그거 작성한 게 원내 행정실의 국장이거든요. 네. 국장이 여성이에요. 본인이 작성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희 당직자들은 밖에 싸운 당직자도 있고 안에 카운팅할 때 손이 떨리잖아요. 150명을 채워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그리고 여당은 몇 명이고 야당 중에도 조국혁신당이 몇 명이고 민주당이 몇 명이고 그걸 일일이 다 다니면서 그때는 보통 이제 국회 그분이 직원들이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 직원들이 못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직자들이 다 일일이 카운팅을 했어요. 근데 그날 인상적이었던 또 한 장면은 한동훈 대표는 뒤에 있고 몇 명이 그런데 앞에 국힘의원 한 명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김상욱. 나중에 김상욱인지 알았는데 김상욱.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다수당이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빨리 하라고. 150명 모으라고. 빨리 하라고. 빨리 모으라고. 그때는 아직 150명이 안 됐을 때인데 그러면서 김상욱 의원이 나가면서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데려오겠다고 나갔잖아 그 사람이. 그래서 조금 더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조금 있다 다시 들어. 18명이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이 18명이 투표를 했는데 19번째가 누구냐면 가방이 간사 최영두 간사예요. 투표는 못했는데 19번째 들어왔죠. 최영두 간사가 투표 끝나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19번째. 이게 왜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상이 있어서 내려갔다 올라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최영두 간사 얼굴 하얘져 갖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투표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는 즉자적으로 다 여야가 차이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다 미쳤다 그랬어요. 다. 네, 다 미쳤다 그랬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거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왜 누군가가 그 다음 날 윤석열 그 체포될 거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래는 그렇게 되죠. 체포해야 되는 거죠. 예, 다음 날 체포해 버려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의원이 이광희 의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광희 의원은 투표 못한 걸로. 아까 저 신정훈 의원이 놀렸다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하얀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도착한 인원이긴 한데 투표 막 하고 있을 때 도착했다고 했는데 제가 앞자리에 이소영 의원이 앉아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상임위별로 안 앉고 선수별로 앉았어요. 근데 이소영 의원이 좀 우리보다 좀 연배가 좀 아래잖아요. 그리고 저기 강선우 의원이 제 바로 앞인데
정말 떨더라고요. 이소영 의원 이제 들어올 때 옷이 다 찢기고 그래갖고 그 옷을 빌려 입었던가 막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이 그럼 국회 늦게 도착한 분들은 국회 담장 넘어오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보세요. 저는 못 되게 넘어요. 높아요. 2m야 높. 예, 2m 정문은. 그래서 이소영 의원은 그렇게 올라왔다 옷이 찢어진 거예요. 발 삐온 사람들 많더만 보니까. 네. 전현 의원은 좀 다치고 발표 전현 의원은 계속 다치고. 예. 그래서 이게 담 넘었다. 근데 제가 가장 놀란 건 이재명 대표 담 넘는 거. 한 손으로 날랐어요. 어떻게 날라서? 어떻게 카메라 한 손으로 자꾸 넘어갔지? 날랐어요. 근데 그게 나르더라고요. 본인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그러니까 왜 초능력이 발휘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위기에 네. 대처하면은 뭐 놀라운 능력이 발휘될 때가 있잖아요. 이분이 생방송하면서 저 모습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뛰어넘거든요. 네, 휙 뛰어넘어요. 그거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높다니까요. 저기는 1m는 50 정도 돼요. 그래서 저 때는 본인은 어떻게 넘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놀라운 능력이 발휘할 때가 있어요. 다리를 놓고 이렇게 훅 올라온 거예요. 휙 그냥 가요. 저희는 사실은 저기 지형 지물이 좀 밝은 편이 2014년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 많이 넘었거든요. 차에도 싣고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그 위치든 아는데 우원식 의장이 넘은 거는 한 1m 정도 되고 저기는 한 1m 50 되고 다 달라요. 그리고 정문에 있는 거는 2m 한 50에서 3m 정도 되니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김영원 의원이 밑에서 받쳐주고 시민들이 받쳐주고 보좌진들이 받쳐주고 손으로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가 제일 높아요. 근데 저희 나중에 제가 찾아봤는데 오면서 라이브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 혼자예요. 혼자예요. 안에서 박주민 의원이 라이브 하다가 혼나고 의원들한테 지금 라이브 할 때 빨리 꺼. 오면서 국회로 시민들 와달라고 한 것은 그건 진짜? 저는 다른 의원들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솔직히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게 뭐지? 이게 진짠가? 막 가상현실처럼 느껴지고 일단 국회로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 외에 그러니까 다른 생각 못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하는 거 보고 이런 거구나. 감각. 이 상황 속에서. 그 결정이 이거 리더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거 굉장히 하나만으로 중요한 결정이었을 때 대한민국을 사실은 구한 건데 결정적인 결정이고 맞습니다. 되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나서 나도 그때 방송할 수 있긴 있었지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못했고 그런 생각도 못했고 이재명 대표가 방송하는 걸 보고 이제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맡겠습니다. 그 이제 계엄 직후에 바로 당사에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때 저는 해제가 될 거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150명으로는 우리 당은 조금 불안정하니까. 한동훈 대표는 사실을 굉장히 자기가 이 국면에서 가져갈 게 많았어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걷어차고 있는 본인이 스스로 다 걷어차는 한덕수 총리하고 그렇죠. 국정을 운영한다는 그 기자회견으로 걷어차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음해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계엄할 거다. 네. 계엄이 뭔데? 사람이 죽는 일입니다. 계엄 그렇게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 결과를 걱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튼 마지막 5분 동영상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덧붙일 게 우리나라만 지켜본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길게 했어요. 저희가 제보를 많이 받아서 또 모아가지고 한번 네. 아예 가방이 전체가 한번 나온다든가. 가방이 한번 해서 상임위마다 얘기하는 상임위별로 한번 모아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